안녕하세요. 저희는 구지프 1열입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볼 영화는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님의 더 랍스터와 알리 압바시 감독님의 경계선입니다. 저희가 이 두 영화로 오늘 얘기해볼 영화는 사랑과 경계라는 주제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더 랍스터 공부 열심히 해온 수빈입니다. 더 랍스터 줄거리를 설명을 해보자면 이 영화의 세계관은 일단 커플들은 살아남고 솔로들은 살아남지 못하는 세계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눈물이 나는 주인공은 이혼남이야. 그래서 아내한테 버려지고 짝이 없으니까 이 호텔에 가게 돼. 근데 45일 안에 자기 짝을 찾지 못하면 동물로 변하는 그런 설정이거든, 영화의 설정이. 그래서 동물로 변하지 않기 위해서 호텔 내에서 열심히 그 구애의 행동들을 하지만 짝을 찾지 못하고 호텔을 도망치게 되면서 멀어지게 되는 이야기야, 주인공에게. 이번에는 그럼 수연이가 경계선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줘. 나는 이번에 경계선이라는 영화를 가지고 왔는데 이 주인공이 굉장히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 냄새를 맡아서 사람의 감정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 그래서 국경 세관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상한 사람들을 잡아내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 그런 그녀가 우연하게 보레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거든. 그 보레라는 남자는 자기랑 외형이 굉장히 닮아 있고 티나가 느끼기에 굉장히 특이한 향을 갖고 있는 남자였어. 그래서 그 보레를 만나게 되면서 자기의 진짜 정체성과 자기의 비밀들을 알아가게 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듣기로는 약간 낯선 소재들이나 설정 같은 게 사용된 것 같은데 혹시 감독님이 이걸 어떻게 풀어냈는지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어? 이 감독님은 안 풀어냈어, 낯선 설정을. 아. 그러니까 안 풀어낸 걸 통해서 낯설게 했는데, 어떤 식이냐면 이 영화의 일단 전체적인 가장 중요한 세계관이 커플들만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짝이 없는 사람들은 도시 생활을 하다가도 그 검사하는 사람에게 붙잡혀가. 그래서 그 호텔에 가게 되는 거야. 커플이 되든지 동물이 되든지 이 둘 중에 선택을 하라는 건데, 근데 감독이 이 설정을 해놓고 그거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지 않아. 뭐 예를 들어서 왜 커플이 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주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동물이 되는지도 구체적으로 영화 속에서 묘사를 해주지 않아. 커플이 돼야 하는 이유도 좀 이상하게 말을 하거든. 너네는 짝을 찾아야 하는데 그 이유가 여자 혼자 길을 가다가 성추행을 당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커플이 되어야 돼 라거나, 아니면 남자는 혼자 살다가 목 막혀 죽을 수 있으니까 같이 사는 여자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커플이 되어야 돼, 약간 이런 식이야. 이상하네. 그러니까 좀 납득이 안 가, 그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설정이. 근데 감독이 그런 식으로 낯선 설정을 일단 들이미는 거지. 더 페이보릿도 그렇고 킬링데어도 그렇고 비현실적이고 우화적인 그런 소재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더 랍스터에서는 주인공보다는 주인공을 둘러싼 세계가 약간 굉장히 낯설고 우리한테는 좀 익숙하지 않은 그런 세계인데, 경계선은 뭔가 반대인 것 같거든? 오, 맞아. 혹시 렛민이라는 영화 다들 보셨나요? 아, 나 알아. 그치? 뱀파이어 나오는 영화. 맞아. 렛민이 원래 소설 원작으로 한 영화거든. 그래서 이 경계선도 같은 작가의 원작을 영화화 시킨 작품인데, 여기서는 그 유럽 신화 속에 나오는 캐릭터 트롤이 원래 나쁜 짓을 하고 다니는 캐릭터야. 트롤이 벌레를 먹는 게 주 습성이기도 하고, 체인질링이라고 해서 자기 트롤들의 아기와 인간의 아기를 바꿔치는 그런 나쁜 짓들을 벌이기도 하거든. 그런 티나의 모습이 굉장히 이상해 보일 수도 있었거든. 나도 솔직히 그 트롤들이 사랑을 나누는 장면이나 벌레를 먹는 장면은 솔직히 그걸 보면서 약간 정말 눈을 감고 싶었거든? 맞아. 되게 그러니까. 괴이해 보이지. 그 네, 장면들이. 그거를 뭔가 직면하는데 좀 뭔가 두려움이 있어. 꺼려지는 그 느낌을 감독이 일부러 낸 것 같아. 두 영화에서 사랑 이야기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 먼저 더 랍스터에서는 데이비드가 근시 여자랑 둘 다 시력이 안 좋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사랑을 시작하잖아. 혹시 어떻게 영화에서 공통점과 사랑을 다루는지 말해줄 수 있어? 더 랍스터에서는 영화 내내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 사이에 공통점이 있어야 된다는 식의 암시를 계속 묘사를 하고, 영화 내에서. 그래서 호텔에서 짝을 찾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그 안에서 계속 공통점을 억지로라도 찾으려고 해. 뭐 코피가 자주 흘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짝이 되기 위해서 일부러 코피를 막 내고 그렇게 억지로 공통점을 찾거든, 호텔 내에서는. 근데 영화 후반부에 가서 호텔에 도망쳐서 숲속으로 왔을 때는 예상치 못하게 짝을 만나게 되고 공통점을 찾아 나가고 두 사람이 같이 공통점을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 감독이 그 지점을 비판하고 싶었던 것 같아.
사랑을 할 때, 우리가 사람을 사귈 때 무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는 우리의 조건들, 어쩌면은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욕망의 표현을 하는 사랑에 있어서도 내 개인의 오롯한 의지와 판단에 의한 게 아니라 사회적 구조에도 영향을 받고 무의식의 조건들을 내세우면서 타인과 관계 맺기를 하고 있지 않나, 그 지점을 감독이 비판을 하고자 사랑을 주제로 이런 좀 과장된 설정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공통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 경계선이랑 더 랍스터가 하려고 하는 얘기가 좀 다른 것 같아. 왜냐하면 티나는 그 남들과 다르게 생긴 외형에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온 인물이야. 그런데 그런 티나의 외형에 대해서 이게 바로 자신의 정체성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줄 이가 보레였잖아. 그 보레가 나타남으로써 자기가 알고 보니까 인간이 아니라 트롤이었다라는 점을 알게 됐기 때문에 보레로부터 굉장히 위안과 위로를 받게 되지. 정리해서 말하자면 공통점을 갖고 있는 존재 때문에 자기가 지금까지 느껴왔던 그런 고통들에 대해서 위안을 받고 진정한 자유와 사랑을 느끼게 되기도 해. 더 랍스터에서는 사람들이 동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 호텔에서 45일 내에 짝을 찾아야 되잖아. 그 반대의 장소인 숲은 또 절대로 짝을 맺어서는 안 되고. 일단 호텔부터 얘기를 하자면 이거 아니면 저거야. 그 호텔 안에서는 그 호텔에 들어갈 때 처음에 이성애자나 동성애자냐 선택을 하라고 해. 근데 데이비드가 양성애자는 없냐 하니까 그런 건 없대. 애매한 거. 그리고 또 신발 사이즈를 선택을 할 때도 44 반이 없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런 거 없대. 44나 55 중에 고르래. 그리고 또 거기 들어가니까 사랑을 하거나 동물이 되거나 둘 중 하나만 해 라고 하고. 그래서 호텔은 개별적인 존재를 굉장히 억압하는 이분법 속에 나를 끼워 맞춰야 하는 공간이 호텔이고, 반면에 호텔을 빠져나와서 데이비드가 도망친 영화의 후반부에 등장하는 숲속의 공간은, 그래서 호텔에서 커플이 되기를 거부해서 도망친 자들, 정상적으로 커플로 살아가고 싶지 않은데 그렇다고 동물이 되기를 원하지도 않는 예외 상태에 놓인 사람들이 숲속에서 무리를 이루면서 살아가게 돼. 거기서는 사랑을 해서는 절대 안 돼. 사랑을 하는 순간 즉살 당하는 공간이야. 그렇게 호텔의 극단적인 시스템이 싫어서 나온 사람들인데 결국 그들도 극단적인 또 다른 시스템을 만든 것 같아서 이것도 굉장히 아이러니한 포인트인 것 같아. 그치, 호텔이랑 숲속이 완전 대비된 공간처럼 보이지만 그 내재되어 있는 그 규칙이랑 그 문법이 동일해. 거기 세계가 맞아, 굴러가는 맞아. 게. 결국엔 호텔이랑 숲이라는 이 극단적으로 대립된 공간이 생긴 이유는 결국 도시라는 정상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발생한 일 같아. 그러니까 정상이라는 기준을 만들어놓지 않았으면 이렇게 대립이 되지 않았을 텐데, 우리도 현대사회에서 정상이라는 범주에 들려고 엄청 노력을 하잖아. 그러니까 감독이 약간 이걸 꼬집고 싶지 않았을까 싶어. 경계선에서도 사실 숲이란 장소가 나오잖아. 맞아. 그래서 경계선에서도 숲과 도시라는 이분법이 거의 비슷하게 작용하는 것 같아. 티나가 인간의 면모도 갖고 있고 트롤로서의 그 본능도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띠고 있는 장소는 바로 그 티나가 일하는 도시일 거고, 그 티나가 그 인간의 옷을 벗고 진정한 자신의 트롤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이 아마 숲일 거라고 나도 느껴. 그리고 영화 제목이 경계선이잖아. 맞아. 그래서 이 경계선이라는 영화는 알고 보면 수많은 영역들에 굉장히 많은 경계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 먼저 첫 번째로 말해볼 수 있는 경계선이 바로 소수자 앞에 그어진 경계선이야. 왜 소수자라는 이야기가 나왔냐면 아까 말했듯이 인간과 트롤이라는 그 경계가 가장 우리 앞에 극명하게 보이는 경계잖아. 어떻게 보면 인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고 느껴져. 우리는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인간임을 규정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잘 안 해보지. 그렇지만 나도 모르게 정상과 비정상을 자꾸 규명하고 규정 지으려 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 감독은 정상과 비정상, 인간과 인간이 아닌 것, 그런 경계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 같아. 그 다음은 바로 성역할에 대한 이분법적 사고인데, 아까 재은이가 말했듯이 그 숲속에서 사랑을 나누는 그 장면을 볼 때 우리가 깨닫게 되지. 보레가 남자처럼 보이고 티나가 여성의 외형을 갖고 있잖아. 하지만 둘의 성역할은
반대죠. 음. 그래서 남자처럼 보이는 보레가 출산을 하기도 하지. 이렇게 관객들이 갖고 있는 이 성별에 대한 이분법, 그런 고정적인 논리를 아예 깨트리면서 우리한테 고정된 성역할이 과연 어떤 것인가, 또는 이 여성과 남성을 규정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런 경계에 대해서 감독은 얘기하고 있는 것도 같아. 영화 경계선에서 엔딩 장면에 티나가 핀란드로부터 온 아기를 선물 받게 되잖아. 사실 나는 원래 티나가 보레를 신고를 했을 때 티나가 트롤이 아닌 인간으로 살아가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아이를 받는 장면에서부터 약간 혼란이 오기 시작했어. 티나는 과연 트롤로 살아갈지 아니면 인간으로 살아갈지. 어떻게 생각해? 맞아. 그래서 그 보레를 신고한, 보레를 경찰에 넘겨준 장면을 가지고 나도 인간으로서 이제 살아가기를 다짐한 건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화를 끝까지 보고 나니까 티나는 인간일 것도 선택하지 않고 또는 트롤일 것도 선택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느 한 영역에 들어가서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겠다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방식대로 경계 위에서 자신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들어. 더 랍스터에서는 데이비드가 근시 여자를 따라서, 근시 여자가 이제 아니지? 시력을 잃은 여자지? 실명된 여자. 실명 여자라고 여자. 해요. 실명 여자. 실명 여자를 따라서 본인도 눈을 찌를지 말지 고민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어떤 선택을 하는지는 알려주지 않잖아. 그치. 너는 과연 데이비드가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아? 과연? 뚜둥. 근데 여러 가지 의견이 막 나와. 그 열린 결말에 대해서. 데이비드가 눈을 찔렀다. 혹은 도망쳤다. 혹은 처음에 나온 당나귀가 사실 데이비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견.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감독이라면, 이 이야기를 만든 사람이라면 데이비드가 너무 불쌍할 것 같아. 그래서 눈을 찌르게까지는 두지 않을 것 같고, 데이비드가 눈을 찌른 척 하지 않을까? 하게 만들지 않을까? 왜냐면 그 여자는 어차피 내가 찌른지 안 찌른지 볼 수가 없어, 그 실명 여자는. 그래서 눈을 찌른 척하고 그 여자랑 사랑은 하면서 살아가게 둘 것 같아. 네, 지금까지 사랑과 경계를 주제로 영화 더 랍스터와 경계선을 다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구집부 1년이었습니다. 안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이게 뭐예요? 이거 부탁드려요. 안녕. 바이. 잘가. 나 갔다 올게.